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그동안 계속 보셨던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도 오랜만에 보시는 선생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7월달 하반기에 이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는 기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어쨌든 공부에 되게 집중하실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때를 잘못 보내다 보면, 그러니까 3월달부터 계속 누적돼 있다가 지금 오다 보면 좀 지칠 수가 있거든요. 날이 덥다 보면. 그럼 이때 조금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이게 신규로 막 진입하시는 그 이제 초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되게 오랜만에 들어오셨던 선생님들한테 역전당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시기에 조금 막 날씨도 막 이렇고 막 덥기도 하고 이러는데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만 잘만 보내면 어쨌든 9월달, 10월달은 그냥 누구나 다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7, 8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부터 해서 한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딱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교육하게 됐든 전공이 됐든 열심히 하는 시기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순환 개강을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저번 주에 슬픈 일이 있었잖아요. 교육계. 그래서 되게 조금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뭐 이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뭐 주제넘게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 먼저 가신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추모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 공부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나중에 교직 생활할 때도 그렇고 조금 좋은 세상이 됐으면 하면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먹먹했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할까라고 하려다가 그것도 주제 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 추모의 마음만 갖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제 오늘 강의 미라클 모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었던 거고, 그리고 교재에 있어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오픈을 했었단 말이에요. 한 40문제 정도만 해서 시험 보기 한 2주 전이었나? 3주 전이었나? 하루에 한 4문제씩 10일에 걸쳐서 딱 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되게 도움을 받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거를 조금 정규 강의로 편성을 해서 선생님들에게 조금 많은 문제, 좋은 문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월 달에 물론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제일 열심히 준비했었던 게 문제 만들고 검수하고 그런 과정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집은요, 선생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만들지 않았어요? 나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운데 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이 이거는 그냥 제 그건데 제가 신경을 많이 썼냐와 안 썼느냐의 차이 그건 어디서 보냐면 선생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줄바뀜이 없어요. 제가 보면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교실 현장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시간이 없으면 저도 그렇게 써요. 근데 이번 문제집을 보면 그런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인간이 내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형식도 신경을 조금 썼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강의 안내부터 일단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제가 요번 올 초에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1년의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진단하고 레벨을 하나씩 올려가면서 우리가 답안지 첨삭을 거치면서 이제 합격에 다다르게 된다.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1순환부터 5순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1순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암기의 과정, 기본적인 내용 이해의 과정들을 거쳤을 것이고, 2순환, 기출 강의가 됐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단권화를 통해서 했든 암기의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 문제를 풀게 되는데 우리 문제의 유형이 한 2021학년도부터 딱 양분화됩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이론의 특징과 개념을 묻는 소위 말해서 답이 있다고 하는 이론형 문제가 있고 하나는 조금은 답이 없어 보여요. 그냥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적용 방안 이런 거라니까 이게 이렇게도 답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오픈형이라고 했었죠. 근데 저는 그냥 현장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문제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3순환 때 제가 5, 6월 달에는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를 열심히 풀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7, 8월에는 현장형 문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왜냐?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요 문제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저는 오픈형 문제를 잘 못 풀겠어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번 이 300개를 풀게 됐을 때는 지금 누구보다도 현장형 문제에 대해서 잘 적응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300개를 풀면서 이 300개 안에서 시험이 나올 거야. 4개가 나올 거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문제집의 초점, 그 다음에 이 강의의 초점은 찍기 위한 강의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제가 여기서 찍어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찍어서 나오면 저를 카르텔이라고 의심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뭐 130명이 걸렸대. 근데 어쨌든 뭐 그런데 어쨌든 뭐 스크린이 됐든 아니게 됐든 뭐 하게 될 텐데 제가 선생님들에게 바라는 거는 이 300개를 풀고 나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선생님들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약에 나중에 여기서 문제가 나왔어. 그럼 뭐 땡큐고 안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선생님들은 다 쓸 수가 있을 것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의 일정은요, 우리가 7월 24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말일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시간은 우리가 9시부터 13시까지로 돼 있는데, 아마 문제가 오늘은 좀 20개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13시보다는 조금 일찍 끝나게 될 거지만, 뭐 교육 과정이나 교육 행정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13시 한 반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제가 그 시간 내로 끝내게 될 텐데 조금은 지체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강의의 목적, 현장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제가 채점을 했을 때 현장형 문제를 왜 못 쓰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다양한 방법을 해야 된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 뭐예요, 진짜? 주제가 나와 있고 방향들이 다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이 쓰는 내용을 보면 되게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답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쓰면서도 이게 맞나? 그러니까 뭐 이상한 키워드 그냥 막 써요. 꼭 뭐 협동학습, TGT 막 써요. 근데 그게 또 문제랑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강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우리 실전 연습 문제 300제를 풀어보고요. 교재는 이번에 새로 만든 요 300제를 가지고 하는데 선생님들 중에 그래도 이론적인 부분들 내가 한번 다시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강의 때 썼었던 핵심 개념 456 문제라고 있어요. 이건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박문각 임용 출판에 나와 있는 거니까 온라인 선생님 됐든 아니면 기존에 강의를 안 드셨던 선생님들은 이 문제집하고 같이 병행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 그냥 막 풀기만 하면 재미가 없겠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 생각보다 문제를 대충 읽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시간이 촉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빨리 써야 되잖아요. 내가 답안 쓰는 속도가 되게 느려. 그렇게 되면 최대한 문제를 읽는 속도를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문도 안 읽어요. 지문을 되게 대충 읽어요. 그리고 그냥 문제만 보고 이거 그냥 특징이 이거고 장단점이 뭐고 이렇게 써버리는데 그냥 특징과 장단점 쓰는 것이 아니라 큰 주제에 맞게 지문에 맞게 써줘야 됩니다. 제가 요번에 공개 모의고사 2번을 하면서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들 중에 상당수가 큰 주제도 안 보는 경우가 많고 지문에 힌트들이 다 있거든요. 지문의 방향들도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제가 그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론들이 막 나오게 돼요. 300개의 이론, 그러니까 300개의 뭔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이론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다다닥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이론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교육과정의 어느 파트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고 조금 그것들을 설명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금 확인했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답안을 해설을 할 텐데 답안 해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서술상의 유의점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써야 된다. 입체적으로 써줘야 된다. 구조적으로 써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아무래도 논술형의 이제 특성상 제가 쓴 거 외에도 다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답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정 답안의 예시까지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해설 들으면서 아니면 문제 예습을 풀어봤는데 저랑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답이 맞을까? 그러면 여기 뭐
그 카톡이 됐든 아니면 여기다 책상에 됐든 이렇게 쓰면 맞을까요? 라고 해서 줘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써도 맞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을 이제 보면요. 그동안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 답안 첨삭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조금 못 쓰는 답안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답안들 선생님들이 그동안 썼던 물론 모든 사람들이 썼던 건 아니지만 실수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했던 것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나쁜 답안입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 프린트물로 제공되는 거 있거든요. 그게 보완 필요 답안이라고 제가 조금 완곡해서 썼지만 안 좋은 답안이에요. 안 좋은 답안. 진짜 안 좋은 답안이에요. 그렇게 쓰면요, 쓰고도 답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는 내 딴에는 나 다 썼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복귀해봤더니 요번에 나 18점은 나올 것 같아. 근데 15점 나와. 왜 그랬을까? 바로 이런 것들에 들리거든요. 이런 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키워드는 잘 쓰는데 혹시나 이런 것에 걸리지 않는지 한번 자기 반성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뿐만 아니라 혹시나 그 이론과 관련돼서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거, 응용이 가능한 문제도 중간중간에 잠깐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꼭 명심해야 될 거, 문제마다요, 각 문제마다 하나씩 배울 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이 문제는 이런 취지로 만들었구나. 이 문제 쓸 때는 이런 것들 조금 초점을 둬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문제마다 제가 다 이유를 만들어 놨어요. 왜 이 문제를 출제했는지 다 그 의도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것에 맞게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색깔. 제가 푸른색 계통을 좋아하는데 요번에 이제 색깔을 이런 색깔로 바꿔봤어요. 근데 요게 무슨 색깔인 줄 알아요? 비바 마젠타래. 비바 마젠타. 이게 올해의 색깔이래요. 올해의 색깔. 그래서 미술 전공하시는 선생님도 아실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매년 올해의 색깔을 선정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무슨 세계 무슨 디자인 무슨 뭐 이런 데서. 근데 이게 뭔가 뭐 열정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래요. 그래서 이런 색깔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이제 요걸 예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러니까 예습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강의는 진짜 무엇보다도 예습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한번 해당 파트별로 기본 내용들을 한번 쫙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 사실은 일주일 동안 한 5, 60개 풀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루에 10개씩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상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풀텍스트 안 써도 됩니다. 목차 정도만 잡아주셔도 돼요. 근데 그럴 때 그냥 키워드 딱딱딱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이제 답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은 그러니까 목차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된 형태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10문제 정도 풀게 되면 선생님들이 충분히 제가 원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답안을 작성했을 때 제가 맨날 중요시하는 거, 현장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툴을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실천해야 된다. 이건 그냥 꼴만 들어간 거예요. 목적만 들어간 거예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주도 학습을 할 건데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고 하면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런 툴들, 수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최대한 그것에 맞게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안에서 문제에서 보다 보면 구체적인 방법을 쓰라는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실행 방안 쓰라는 문제 있고요. 그냥 방안 쓰라는 문제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선생님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최대한 구체적으로 쓴다 생각을 하세요.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바로 내 수업에 써봐야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답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요일하고 월요일에는 교육학 요 문제집에 조금은 시간을 할애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일요일 밤, 일요일 저녁쯤에 다음날 우리 이제 월요일에 배울 부분들을 조금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강의에 대한 복습도 하시고 다음날 화요일 거 문제를 또 풀어보시죠. 그 다음에 화요일날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일요일,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오전 정도까지만 하게 되면 교육학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전공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내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몰아서 하는 게 조금 그렇다. 그러면 하루에 10문제씩 하시면 돼요. 아니면 하루에 뭐 6, 7문제씩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